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40세가 안 되신 38세 여성분이신데 아이가 한 명 있고요. 또 좀 둘째를 좀 낳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조금 이르죠. 보통 제가 관리해드리는 환자분들의 평균 그 연령이 42세 정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40세 이하는 조금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또 절망감도 크시고. 네, 이분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올해 38살이고 올해 2월에 그러니까 24년 2월에 폐경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생리를 하고 12월에 생리를 하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검사할 당시에는 난포가 보인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생리를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또 생리를 하지 않게 되면 호르몬 검사를 해보기로 권장하셨고 2월까지 생리가 보이지 않아서 호르몬 검사를 한 결과 폐경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산부인과 추천하는 크리민이라는 호르몬 약을 처방을 받고 한 3주 정도 복용을 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고자 호르몬 약을 중단하였습니다. 약을 끊고 나니 한 이틀 정도 적은 양으로 피가 보였습니다. 살펴보니 생리 횟수가 2년 전 즈음부터 줄어들고 있었고 재작년에는 7번, 또 작년에도 7번 생리를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생리가 한 달에 2번 올 때도 있고 한 달을 건너뛰기도 했었습니다. 호르몬 약을 끊고 현재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나 생리는 하지 않고 갱년기 증상같이 상열감이 있어 땀도 나서 손을 많이 써서 그런지 손이 붓는 것 같고 잘 때 한 번씩 저리기도 하고 손마디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짜증을 많이 내게 되네요. 아직 폐경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 빨리 연락드리고 싶었으나 하는 일이 바쁘기도 하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한약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연락을 드립니다. 재작년 겨울 코로나에 걸린 이후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곤함도 자주 있었으나 한약을 복용한 이후로 컨디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기저질환은 없고 첫 아이는 자연 임신, 자연 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연 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약을 복용하게 되면 둘째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 결과를 그 폐경 진단을 받았던 그 시기에 검사를 했는데 에스트라디올이 10 정도 나왔어요. 10. 그러니까 거의 그냥 폐경 마지막 단계. 뭐 5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5나 10이나 사실은 별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100, 200, 이렇게 300 이렇게 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10이면 거의 폐경이다. 그리고 그 난포 자극 호르몬 FSH라고 하는 게 72.9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난포 자극 호르몬이 20이 넘어가면 폐경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진단 기준 23 이상이면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72.9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경이라고 진단하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0.55가 나왔는데 이것도 완전 그 폐경기 수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상기를 해드리면은 이 폐경이 되는 걸 보면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작동이 걸리는데 사실상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폐경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요 프로게스테론이 딱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니 이젠 에스트로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서로 호르몬을 분비를 약간 좀 상반적으로 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에스트로겐이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주기를 타야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없으니까 에스트로겐이 반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난소에서 만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기 폐경의 원인을 나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스트레스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에스트로겐은 동반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프로게스테론만 좀 부스팅을 시켜준다고 에스트로겐이 올라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난소 기능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만드는 작동 기전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좀 생리를 재개를 하고 갱년기를 극복을 하시려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어떤 에스트로겐을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에스트로겐이 있고 또 나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서 그 대사 과정에서 두 가지가 다 작동이 좋은 쪽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도 흐르는데 좋은 쪽으로만 계속 흘러주면 너무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분들이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 그래서 나쁜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겨서 염증, 뭐 생리통, 근종, 자궁 내막증, 유방암까지 이르게 되는 게 나쁜 에스트로겐의 이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병원에서 처방하시는 합성 에스트로겐은 이 암을 유발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이미 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조금 삶의 질을 좋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나 이런 데이터를 정보를 보시면서 이 합성 에스트로겐 계속 먹으면 성인병에도 걸릴 수 있고 또 암도 유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천연으로 된 에스트로겐 제제를 찾고 또 좀 건강하게 난소나 특히 또 부신 기능까지 같이 살리면서 호르몬 분비를 양측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방향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가지 호르몬이 다 바닥을 친 상태다. 그런데 이분께서 호소하시는 가장 주 증상은 상열감인데 사실 상열감은 우리가 열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폐경이 되기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잘 나왔을 때는 뭐 세로토닌이나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을 아주 평온하게 체온 조절을 하거든요. 등락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약간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났을 때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화가 났거나 어떤 긴장했거나 이럴 때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긴장감을 우리 몸에서 주는 건데 열 조절에도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면 열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긴장할 때 열을 확 내면서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시에도 그 물질이 나와서 내 열 조절을 하기 때문에 훅 올랐다가 훅 떨어졌다가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렇게 긴장감이 흐르게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내 몸에서 분비력이 폐경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열 조절의 불편감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관리를 하시든지 간에 이미 폐경까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뇌에서 작동되는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뭐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깊이가 조금만 깊어지거나 시간이 연장이 되면은 갑자기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생각을 멈추거든요. 그냥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를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민을 할 때 내가 오늘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결론이 딱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오늘 고민이 또 내일로 이어지고 그리고 평생 해도 풀려지지 않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좀 멈추셔라. 그리고 특히나 조기 폐경 환자분들은 멈추셔라. 왜냐하면 내 건강과 직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설마 병을 일으키겠어? 그리고 뭐 의사들이 뭐 병명을 못 찾으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정서적인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기 폐경은 특히 폐경은 정말 여기에 더 일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신경을 안정시키고 오늘 해서 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오늘은 쉬셔라. 그게 하루하루 좀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내 맘먹기 좀에 따라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 불편감을 호소를 많이 하시지만 관절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다른 분들의 그런 증상을 통해서 그리고 책 속에서 관절통이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폐경이 되고 나니까 관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관절이 특별히 어디가 딱 아프다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꼭 마치 운동 안 하다가 운동 갔다 온 등산 갔다 온 사람처럼 몸이 뻐근하고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아파요. 그런 느낌은 사실 거의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지?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이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면 콜라겐 합성이 떨어져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주로 우리 몸에서 히알루론산이라는 거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붙어 있으면서 몸에 윤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에 관절강에 물이 차 있듯이 그렇게 유연하게 우리 몸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도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 있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에스트로겐이 갖는 힘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몸이 말라요. 그러니까 물이 말라요. 질도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고요. 주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나 근육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수분으로 유연성을 줬던 부분들이 마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너무 이제 심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류마티스에 혹시 이렇게 손가락 마디도 다 아프시다고 류마티스처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시다고 하셔서 류마티스 관련된 검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RF,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항CCP 항체, 그리고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검사를 해보시고 양성이 나오면 그쪽으로 치료를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마음은 되게 편하잖아요. 류마티스처럼 그렇게 좀 위중한 병이 아니겠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면 이런 상열감이 올라오는 거나 뭐 걱정 근심이 좀 사라질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검사를 하시라고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폐경된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는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고, 근데 류마티스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폐경기 이후에 생겼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전에 진단이 될 수 있는 기준치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폐경되고 나니까 이 폐경과 함께 류마티스 인자가 같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통이 있는 거 너무 사실은 당연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관리하실 때는 이제 호르몬 관리도 영양소로 필요하고요. 그렇게 또 관절강이나 근육에서 탄력을 줄 수 있는 콜라겐이나 미네랄 관리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2달 정도 지나서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혹시 생리 소식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 없어요. 그런데 약간 좀 분비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저한테 생리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지금도 잘 유지 관리하고 계시는 분의 사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갱년기가 되면 그리고 특히나 조기 폐경이 되면 급작스럽게 오는 이 변화에 스트레스도 많이 올라가실 거고 이 관절에 대한 통증도 함께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관절통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한 70% 이상은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얘기도 50 폐경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오십견도 그래서 그때 많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노화의 퇴행성의 연장선에서
폐경기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골밀도도 떨어지고 관절 강도 마르고 질도 온조도 같이 생기고 피부도 노화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폐경된 이후에 생기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갱년기 관리를 잘 하시고 싶으시다면 호르몬 관리와 함께 미네랄, 콜라겐 이런 것들 좀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